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법 오랜만에 보죠. 한 9월 달에 쌓아놨다가 이제 1월 달에 처음 이제 꺼내게 책을 한번 꺼냈을 텐데 하나도 모를 겁니다. 기억이 아예 안 나요. 날 수가 없고. 그래서 1차가 이제 많이 보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1차를 좀 하셔야 돼요. 1차를 하셔야 되고, 제가 서론이 길진 않은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사실 문제로 바뀌면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사실 문제였던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었냐면 세무사 시험이 사실 문제예요. 세무사 시험 1차가. 세무사 시험 민법 문제를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작년에 엄청 어렵게 나왔죠. 왜 어렵게 나왔을까요? 지원자가 많으니까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사회보험법이 어렵게 나왔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보험법은 어렵게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안 보던 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안 봤던 곳에서. 우리가 맨날 이거 보라 해가지고 뽀데이즈 특강이나 아니면 찍기 강의 해가지고 그렇게 봤던 부분에서 안 나오고 그 옆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당황을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못 푸는 문제만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50점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함정에만 빠지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예요. 대신 정답이 되는 문구가 우리가 잘 안 봤던 문장들이 나오니까 수험생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사회보험법 꽈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꽤 많았죠. 꽤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문제가 되면 꽈락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제 다 낼 거거든요. 파트별로. 그리고 쉽게 낼 겁니다. 공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려고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 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무조건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사회보험법은 범위가 엄청 적어요. 여러분 시험 이거 책 한 권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OX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만약에 분전하신 분은 빼고 요거 내용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큼 나오나. 100페이지밖에 안 돼. 거기서 사실 문제를 만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게 낼 수 있습니다. 방대하게 내면 문제는 쉽게 나옵니다. 대신 안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문제 나오는 거 위주로 많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25개에서 28개는 그냥 맞춥니다.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이제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살리는 거야. 그럼 벌써 몇 개예요? 35개예요. 5문제밖에 안 틀린다고. 그럼 요거 80점대 나온다고. 그죠? 이 강의는 40문제를 다 맞히는 강의가 절대 아니고요. 32개에서 35개가 목표입니다. 저는. 8개 정도 버리고 가도 돼요. 8개 정도 또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지장 전혀 없습니다. 1차 시험은 60점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70점 이상은 맞았으면 좋겠어요. 마킹 때문에 답답해하고 마킹 때문에 한 달 동안 2차 공부 못한다? 그거 진짜 힘듭니다. 생각보다. 평균 70점 맞으면 마킹 걱정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바로 2차 공부를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완전 동차고 1차를 처음 시작한다. 그럼 과감하게 2차는 수업만 들으시고 1차 공부를 좀 많이 하십시오. 1차 공부는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붙는 게 중요하잖아, 우리 시험은. 그죠? 떨어지면 안 돼요. 1차 떨어지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 근데 1차 떨어지면 본인 자신한테 그렇게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1차 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진 않죠. 그러니까 대신 떨어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1차를 붙고 2차를 2번이나 주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1년 동안 내가 한 방에 붙을 수 있어도 위험하니까 1차를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를 준비할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를 이전에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신림동에서 공부를 되게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이 시험 말고 다른 시험도 정말 많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지 압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계속 빠르게 여기를 치고 가겠다? 쉽지 않아요. 우리 시험이 40문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2차 시험의 합격률 같은 거 보면 어마무시한 합격률이잖아요. 10%가 안 돼요, 여러분. 100명이 보는데 10명이 안 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는 겁니다. 그죠?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는데 왜 절대적인 공부량을 하지 않고 나는 조금만 공부하고 붙어야지? 이거 안 돼. 아니면 본인이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긴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절대적인 공부량이 있으면 채워줘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4개월 만에, 2개월 만에 1차를 합격했고 뭐 10개월 만에 생동차를 합격했다? 거짓말이라니까. 없어요. 있어도 한두 명입니다. 300명 중에 한두 명 줘버리면 되잖아. 나머지 299명 남았잖아요. 나머지 200명은 여러분하고 똑같아.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첫날에 되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뭐 빡세게 하고 열심히 수업도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나중에 오늘은 빠지고 인강 들을까? 아니면 오늘은 복습 안 하고 그냥 잘까? 오늘 나가는 길에 강남에도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친구 만날까?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공부하고 수업 시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는 집중을 해서 끝내버리고 여러분 동영상 강의라는 거는 여기서 듣고요. 내가 만약에 수업을 못 들었다? 내가 동영상 강의 따로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남들보다 이 시간 뺏기는 거라고. 여기 와가지고 3시간 쌈박하게 듣고 가면 끝나는 걸 동영상 들으면 빨리 1.6으로 해서 들어야지. 배속 빨리 해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여기 수업에선 천천히 할 수 있는 걸 배속을 빨리 하게 되면 본인이 듣다가 까먹을 수 있습니다. 빼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은 웬만하면 컴팩트하게 싹 들어버리세요. 듣고 복습 꼭 하고. 제가 7월달인가 8월달 이걸 개강했을 텐데 그때는 복습하라고 안 했습니다. 왜? 그때는 복습해도 다 까먹어요. 복습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근데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해야 되고 이제는 많이 눈에 익히십시오. 1월 달에 요 사회보험법은 눈에 누가 많이 익히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많이 익숙해지느냐의 싸움. 그래서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조금 이해 위주로 많이 할 겁니다. 이해 위주로 할 거예요. 이해 위주로. 이해하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암기를 먼저 하는 건 금방 까먹어요. 그죠? 두 문자 잘 안 땁니다. 제가 대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숫자 계산 문제 제일 쉬워. 제끼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아셨죠? 그 문제 제일 쉬워. 알면 풀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볼 테니까 그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보시냐면 요거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 뭐 앞에 거는 뭐 볼 필요 없고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진도는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진도는 조금씩 조정이 될 겁니다. 여기 1주차에 있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웬만하면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조금씩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회보장 기본법은 노무사 수험가에서 수험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마지막에 봐도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이 점수를 따는 포인트는 어디부터냐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이제 예전에는 25문제였을 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한 파트에 2문제씩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을 뒤에 보시면 거의 고용하고 산재랑 양이 똑같아. 고용 산재에서 10문제씩 나오는데 국민 건강에도 2문제씩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국민 건강을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보지 않겠다. 괜찮아. 왜? 버려봤자 4문제 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몇 문제예요? 2배 됐으니까 당연히 4개, 8개입니다. 8개 버릴 거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만 50%씩만 공부해도 4개씩 맞춥니다. 그럼 국민 건강에서 뭐 2개 맞춰가지고 한 4문제 확보하고 들어가는 게 깔끔하지 않겠어요? 그지? 여기서 10점 확보한다고. 그죠? 대신 고용보험하고 산재는 웬만하면 다 볼 거고요. 웬만하면 꼼꼼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 맞추게끔 하고 싶어요. 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킬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객관식 문제를 몇 문제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채점 안 해. 채점 안 하니까. 드릴 거니까 수업 시간 중간중간 제가 그걸 풀어보세요 하면 푸는 겁니다. 복습 퀴즈로. 그리고 같이 해설하고. 그죠?
해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추는 거지, 풀어서. 그리고 저랑 뭐 눈을 마주치면은 뭐 맞힌 걸로 보고, 안 마주치면 뭐 그래도 마음속으로 맞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저랑 수업을 같이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실전형이고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스타일이에요. 대신 내 눈앞에 있어야 괴롭힙니다. 아셨죠? 앞에 계셔야 돼. 그러니까 안 계시면 괴롭힐래야 괴롭힐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사람을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금방 기억해. 금방 기억하니까 아는 척 한다고 해서 왜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아는 척하면 좋잖아. 그죠? 서로 재밌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요거 OT 자료 잠깐 볼까요? OT 자료. 자, 우리가 사회보험법 하면 왜 이 공부를 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부는 그냥 뭐 암기할 거 많은 거. 이거 40점 넘어야 되는 과목. 이거 3월부터 해도 되는 과목. 3월부터 해도 되는 과목은 없어요. 3월부터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서 됐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분들 다 기본 강의도 들어보고 한 번씩 돌려봐서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암기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익숙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대 보험. 4대 보험의 큰 테두리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우리 지금 1번 잠깐 볼까요? 우리가 알바나 아니면 정직원으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으면 급여라는 걸 받았을 거예요. 급여. 그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돈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급여를 받아보면 우리는 뭘 보냐면 여기 보면 보험료 공제액. 요건 잘 안 봐요. 사람들이. 대부분 지급총액. 지급총액이 뭐냐면 여러분들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나는 월급을 지금 보면 23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일을 했는데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230만 원이에요, 지금? 아니야. 208만 3천 얼마야. 그럼 내 돈 한 20만 원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떼간 겁니다. 누가 떼갔다고 그걸? 국가가 떼가는 겁니다. 국가가. 그게 옆에 있는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뭐냐면 건강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이고 그리고 고용보험, 그 다음에 저 옆에 동떨어져 있는 뭐 산재보험까지. 그죠?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요거를 토탈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하고요. 요 4대 보험 안에서 여러분들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게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러면 요 4대 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가 있겠네. 그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국민연금. 뉴스에 나오고 막 이런 거 말고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런 그건 우리 지금 신경 쓰지 말자고요. 국민연금 보시면 얼마를 떼가요? 230에서 대략적으로 10만 원 가까이 떼가요, 여러분. 매달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에서 국민연금이라는 돈으로 국가가 10만 원 가져간다고. 그럼 안 궁금해요, 여러분? 이 돈이 어디로 쓰이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뭐 돈이 많아서 괜찮아요. 아니야, 다 궁금하다. 10만 원 이상 떼는데, 그죠? 요 돈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져가는 돈입니다. 아셨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가져가는 돈인데 무슨 조건? 밑에 보세요. 양가로 1번, 2번에 60세가 넘은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돈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요즘에 그 노인분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뭐 사업체는 다 뭐 키오스크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이런 거 다 바뀌었죠. 뭐 직접 가보면 확실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알바하는데도 굉장히 힘든다고 많이 하고 구인 자체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구직 자체도 힘들기도 하고 근데 노인분들의 일자리는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100세 시대는 이미 도래했죠. 그죠? 의료기기가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60대 넘으면 어디 취업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국가가 보호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좀 힘들죠. 그래서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대,
40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이 돈 부은 다음에 여기 위에 70대, 뭐 80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돈으로 생활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그 모은 국민연금으로 지금 누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국민연금 수령자들한테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미리 낸 돈은 지금 그분들은 쓰이고 있죠. 여러분 60세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서 국민연금을 내야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돼 있는 구조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미리 떼지만 결국엔 누구 거? 내 겁니다. 지금부터 마인드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아, 국민연금은 내 거다. 그리고 내가 미리 떼서 적립하고 있는 거다. 그 돈 내가 언제? 60세 되면 받을 거다. 그렇게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또 배울 거예요. 국민연금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국가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뭐라고 안 합니다. 왜? 네 거잖아. 네 거잖아. 그죠? 네 거니까 그래요. 대신 가입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다. 가입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가입해 주진 않겠죠. 불법 체류자 이런 분 가입 안 해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저희가 뒤에서 배울 거고요.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뭐 많이 내거나 적게 낸다고 해서 국가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걸 정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산 별도 정산 절차가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퍼센테이지는 눈에만 조금 익혀두세요. 4.5%, 4.5%. 지금 보면 사업주 4.5%, 근로자 4.5%. 아, 4대 보험은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 근로자 반반. 그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노후에 받아서 노령연금이라 칭합니다. 아셨죠?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으니까 노령연금이라고 칭하고요. 내가 조금 빨리 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5세는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왜? 빨리 받았으니까. 빨리 받았으니까. 양가로 2번 보시면 건강보험 보세요. 건강보험. 제가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거예요. 병원비가 우리나라 되게 싸죠. 생각보다. 의사 만나는데 이렇게 싼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감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죠. 우리나라는 쌉니다. 그 싼 이유가 뭐야?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죠. 여러분이. 월급에서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떼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 신청하지 않아도 떼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월급의 몇 프로? 보시면 7% 정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이따 나올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뭐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뭐 보험료를 걷는 겁니다. 자, 돈 걷는 기관은 어디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연금 빼고. 왜? 국민연금은 내 돈 내가 내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겠지. 그죠?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건 적게 내면 쫓아가서 받아냅니다. 왜? 야, 돈 많이 버는데 건강보험 조금 내면 안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쫓아가서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가져갑니다. 고용보험료도 똑같아요. 이따 배울 거예요. 고용보험료도 똑같아. 그래서 왜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 우리 병원 다니잖아요. 그지? 병원 다니면 병원 안 가는 사람 없잖아. 근데 병원비 내죠. 그러면 환급도 받고. 그러니까 돈 걷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 그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는 다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보시면 장기요양보험인데 장기요양보험은 뭐냐면 앞에 건강보험에 받은 금액에 저 퍼센트를 더해서 조금 더 걷는 거예요. 용어만 알아두세요. 퍼센테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와요. 4번 보세요. 고용보험입니다. 관리는 어디서 하냐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자, 그러면 총 3개 나왔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날 때, 그리고 사회보험법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네. 자, 이어서 할게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치?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뭐 얘는 별도예요. 어차피 내가 낸 돈 내가 가져가니까.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을 관리를 합니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유추를 좀 해봅시다. 뭐 연금 있고 건강 있으니까 건강보험, 이건 알겠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하고 복지가 있네. 그죠? 그러니까 근로는 뭐냐면 우리 고용보험을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용보험은 뭐냐면 일을 하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는 거예요. 고용보험 구성 요건을 잠깐 보면 실업급여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만 부담해요. 이거 나중에 알아요. 지강고라고 해가지고 직업능력 안정 고용에 관한 그런 게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업급여는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둔 게 아니고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비자발적 사유로 나오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돈을 주죠. 취업을 못하면 재취업을 위해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요건 뭐냐면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그분들 취업하라고 뭐 취업학교 열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육해주고 그런 게 요거예요. 즉 고용과 관련된 보험들. 오케이? 그거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근로랑 관련되니까. 복지는 요건 그냥 제가 그냥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다치면 그지? 산재보험이라는 걸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여기가 관리합니다. 책에 다 있어요. 뭐 안 적어도 돼.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쪽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머릿속에 얘네 관할이구나. 얘네 관할이구나. 얘네 관할이구나. 요 정도는 좀 알고 갑시다. 4대 보험은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여기 이제 하나씩 붙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된다. 양가로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근로복지공단은 아까 보험료를 걷는 건 누가 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몇 프로 내라. 근데 여기 있는 보험료도 누가 가져간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간다.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한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한 군데도 돈 걷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하지? 아니, 다른 이유 없고요. 한 군데서 돈 걷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대신 보험료는 누가 부과한다? 근로복지공단이 부과를 하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걷는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이해가 조금 더 됐었던 분들은 한다 싹 지나가는 게 뭐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하고 징수까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건설, 계상 확정 보험료, 그 다음에 뭐다? 산재. 보험료는 얘네가 컨트롤합니다. 이건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고용보험 해가지고 표 보면 실업급여 있고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있죠. 자,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옆에 보시면 누구만 내요?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주만 내요. 그래서 맨 위에 표 다시 가보죠. 맨 위에 표. 고용보험 쪽 보시면 근로자는 27,000원인데 사업주는 26,450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시면 150인 미만 기업은 0.25%. 그죠? 더 내는 거고 150 이상이면 0.45,
150 이상 1000 미만이면 0.65. 그 다음에 1000 이상이면 0.85. 만분의 85입니다. 왜? 곱하기 만을 하면 85%가 되죠. 그지? 곱하기 만을 하면 8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분의 85야. 아셨죠? 백분율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0.25로 나오든 만분의 25로 나오든 똑같은 말이라고요. 아셨죠? 그럼 우리는 요 표 있죠? 요 고용보험의 옆에 그 0.25, 0.4, 0.65, 0.85 비고란에 150. 그죠? 그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문제. 0.85가 나오든 0.65가 나오든. 오케이? 요런 건 그냥 가져가야 되잖아. 그죠? 우리 가져가기 너무 좋죠. 알려드릴게요. 이 퍼센트 숫자가 높다는 건 뭐예요? 많이 떼가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업주한테. 그럼 돈 많은 사업주한테 많이 떼가는 게 맞겠죠? 돈 없는 사업주한테 많이 떼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0.25는 150 미만 기업. 인원수가 적다 이거다. 적으니까 0.25만 떼가겠다. 근데 150 이상 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면 0.45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150 넘고 1000명 미만 꽤 많죠. 그러면 0.65 들어가겠다. 대신 요 사업장하고 위에 사업장하고 똑같잖아요. 150 이상. 근데 위에 사업장은 뭐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느낌이 어때요? 뭐 지원받는 것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150 이상 기업이긴 한데 얘네는 니네처럼 엄청 부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봐줄게. 이런 데는 150 이상이어도 0.65%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다? 0.45만 가져가겠다 이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0.85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의외죠. 의외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돈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세금으로 굴리는데 뭐. 그죠? 그래서 0.85 진짜 시간 없다. 요것만 봅니다. 0.85 국가지방자치단체. 오케이? 요거라도 가져갑시다.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요거는. 그죠? 표 붙여놓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어디부터 좀 나갈 거냐면 43페이지 가보세요. 지금 한 거 그대로 이어서 한번 가봅시다. 43페이지 책. 43페이지 가시면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징수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 요 파트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그죠? 볼게요. 1번 법의 목적. 좋은 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봤자 맞는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 보험료의 납부,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예요. 볼까요? 보험료 징수법. 뭐 보험료를 걷어가는 것 같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 소멸. 누군가를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성립시키고 없애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리고 보험료 납부, 징수. 그죠? 내고 그 다음에 징수하고 그런 거 규정해서 뭐다? 효율성을 높이겠다. 좋은 말 써놓은 거예요. 용어의 정리 보시면 근로자. 근로자는 그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지문에 보험료 징수법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합한 개념을 말한다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거 보는 거 있잖아요. 사회보험법 법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면 틀립니다. 아셨죠? 진짜 치사하고 어렵게 나오면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제가 뭐라고 말해요? 문제 풀어드리면서 이거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못 맞춰, 여러분. 여러분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죠? 그거 여러분들 법 만든 사람한테 풀라고 해도 못 풀어. 그 말이 그 말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과감하게 버리는 거고 맞출 수 있는 건 맞춥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요. 보수. 반가로 입은 보수 형광펜.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답이 되지 않아도 지문에 뜹니다. 무조건.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와 관련한 우리 지금 4대 보험과 관련한 모든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에서 뭐 비과세소득을 뺀 겁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거야.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마이너스 뭘 뺀다? 하고 복이 깔릴 수도 있어요. 비과세소득을 뺀다. 무슨 말이에요? 비과세 세금을 뭐 부과하겠다. 근데 뭐다? 아닐 세금 부과 안 하는 항목 그 금액 빼겠다고. 그러면 보험이 지금 뭐예요? 여러분 보험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보험 뭐야? 세금이야. 이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 당연히 세금 부과 안 하겠죠. 아까 우리 그 큰 표의 맨 위에 보시면 월급의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셌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수라고 하는 거고 그 보수가 뭐라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세금 항목 구성 안 되는 거 뺀다고. 그러니까 과세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나오니까 보수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 근로기준법상 임금 아니잖아요. 우린 명확하게 알았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 그걸 보수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거.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사업주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그게 약간 근로성이 있어. 그럼 뭐다? 그것도 보수로 볼 수 있다. 보시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보세요. 노동조합 전임자 아시죠? 노조 전임자 돈 누구한테 받아요? 월급? 노조한테 받아요. 근로시간 면제자 아닙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이 면제되면서 회사한테 돈 받는 애고 노조 전임자는 원칙은 뭐예요? 무급이야. 무급. 왜? 노동조합 일을 하는 애잖아.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데 노동조합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건데 노조 전임자는 무급이니까 노동조합으로 돈을 받겠죠. 근데 얘도 4대 보험 뗄 거 아닙니까? 그니까 뭐다? 전임자 급여도 4대 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왜? 얘는 얘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세금을 무조건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그거 정도 알아두세요. 그게 판례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원수급인 동그라미 1번 형광펜 치십시오. 지문으로 무조건 뜹니다. 이것도 개념 잘 알아두세요. 개념 잘 알아야 돼. 자, 나 이렇게 칠판 넓으니까 좋네. 그죠? 맨날 거기서 무진장 치웠는데. 자, 보여요? 자, 발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급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하수급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알려주면 안 됐었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다시 지울까? 자, 어쨌든 발주자는 뭐냐면 나 공사할래. 지워줘. 이런 사람이에요. 발주자가 나 공사할래 했더니 원수급인 처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개념 뭐야? 원수급인 다시 볼게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자. 제가 할게요. 제가 가져갈게요. 이거 원수급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원수급인은 이따가 건설 관련해서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건 알아만 두시는 거고 개념 동그라미 1번을 잘 알아두시고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지. 내가 할래. 그죠? 내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읽어보니까 어때요?
상식적인 거야,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지문 없습니다. 아셨죠? 상식적이면 맞다고 넘어가면 돼요. 대신 우리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 몰라버리면 틀려버리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반가로 4번 하수구빈, 요것도 형광펜. 요거 엄청 나옵니다. 뭐랑 바꿔서? 원수구빈이랑 바꿔서. 그죠? 엄청 헷갈려요. 지금 보면 별로 안 헷갈리지. 이따 뒤에 문제 풀잖아요. 그럼 엄청 헷갈려. 자, 일단 이름이 뭐예요? 하수구빈, 하수구빈. 하수구빈은 원수구빈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게요. 그리고 얘가 네가 해. 받았어. 이게 원이야. 1번. 근데 내가 이거 할 사람 다시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 명 중에 제가 합니다. 그게 하수구빈입니다. 아셨죠? 볼게요. 원수급인으로부터. 오케이? 아예 달라요. 원수급인은 시작자가 누구였어요? 발주자였어. 발주자. 하수급인은 지금 누구야? 원수급인이야. 원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상관없죠. 전부 받든 일부 받든 어디든 뭐다? 난 받았잖아. 난 받았으니까.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그 자로부터 다시 또 나 이거 또 내릴래. 할 사람 하면 또 생기지. 얘네도 하수구빈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자, 원수구빈인가 하수구빈은 개념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개념 자체를 원수구빈이란 해가지고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 원수구빈으로부터. 그러면 틀린 말이겠죠. 그렇게. 아니면 가로치고도 많이 나옵니다. 개념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 오케이. 3번. 요것 완전 형광펜 칩쇼. 요것도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뼈대를 가지고 쭉쭉 끌고 나가는 겁니다. 보험사업의 관장은 누가 하냐 이거야. 지금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관련해서 하는 건데 사업장의 관장은 누가 한다? 대빵 누구예요? 노동부. 여러분 자격증 합격하면 누가 도장 찍어서 자격증 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자격증 줍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이름이 누구야? 고용노동부 장관 몰라요? 나도 몰라. 관심이 없잖아. 그죠? 진짜 누구지? 하여튼 그래요. 알긴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반성해야 돼. 자, 이따 가서 찾아볼게. 누군지. 어쨌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관장은 뭐냐면 관할하겠다 이거지. 보겠다. 보험사업의 수행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장에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너 고용보험료 몇 프로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산재 왜 당했어? 이런 거 못 물어보잖아. 바쁘잖아. 여러분들 지금 누군지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죠? 그 사람 얼마나 바빠. 청문회 다니고 막 이래야 되니까 바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해. 그러니까 뭐다? 원칙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 오케이? 위탁 동그라미. 위탁을 받아서 누가 수행합니까? 얘가 수행하네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데가 수행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인 데가 수행을 하고요. 예외 보세요. 예외는 뭐냐면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보험료 걷는 거는 나 너무 빡세다 이거지.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하고 산재보험료 내가 부과를 할 건데 야, 돈 걷는 것까지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해. 돈 걷는 거 좀 다른 애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예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누가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니다. 그죠? 요건 잘 알아둡시다. 그리고 요 밑에까지 알아두는 거예요. 밑에까지. 자, 보험료에 연체금, 체납처분비,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지금 보험료 늦게 내서 연체금, 보험료 체납해서 요 체납관리. 아까 돈 누가 걷는다고? 그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돈 늦게 내고 돈 걷고 돈 안 내는 애들 쫓아다니는 거 누가 하는 거야?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근데 밑에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개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작은 건설 말고 요런 거 건물 하나 질 때도 사람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아파트 대단지 같은 거 한번 짓는데 보면 사람 엄청 많죠.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들어왔고
누가 몇 명 들어왔고?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확 신고합니다. 알았죠? 매번 신고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사람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공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가 건설사인데 한 2,000명 쓸 것 같은데 한 3,000명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미리 어림잡아 신고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걸 계산보험료라고 합니다.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그죠? 그 다음에 확정보험료가 실제 봤더니 진짜 그렇게 보험료가 신고가 된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확정보험료. 요건 어디 쪽이다? 건설업입니다. 봤더니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가상금 늦게 내면, 그 다음에 산재보험, 산재 발생한 거. 왜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합니까? 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산재심사를 누가 합니까? 근로복지공단이 합니다. 산재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발생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세요. 제가 산재인지 한번 판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산재보험료 걷고 산재보험으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계산보험료, 확정보험료, 산재보험급여, 징수금, 고지 및 수납 다 누가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 요것만. 요거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페이지는 그냥 막 넘어가도 되고 어떤 페이지는 진짜 한 땀 한 땀 진짜 들여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하는 데는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작을 하다 보니까 44페이지 보시면 보험 가입과 해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료는 배웠는데 이제 그럼 그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보험 가입과 해지를 볼게요. 1번 보시면 적용사업장의 보험 가입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봐도 근로자 쓰고 있는 사업장이야. 그러면 아무 말 안 해도 뭐예요? 당연히 가입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가입이 된다. 그런 사업장을 뭐라고 한다?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 사업장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다 필요 없다 이거지. 니네 그냥 당연 사업장이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당연 가입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알아주십시오. 요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은 적어요. 지문으로 떠도 어차피 맞는 지문으로 나올 거니까. 그지?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 가입자가 되겠죠. 그지?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험 가입자는 누구냐면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 그지? 돈 내는 사람. 그래서 고용보험, 아까 우리 잠깐 봤던 표에서 고용보험 누구랑 누가 같이 냈어요? 2만 원. 누구는 2만 6천 원. 근로자랑 사업주 같이 냈죠. 그럼 보험 가입자가 고용보험은 누구야? 돈 내는 사람. 사업주랑 근로자입니다. 사업주랑 근로자. 산재보험 누가 내요? 아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 표에 뗐어? 산재보험료? 안 뗐죠?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가 하니까 보험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암보험이나 이런 거 있을 거야. 뭐 부모님들이 들어주는 것도 있고 본인이 들었던 것도 있고 암에 걸리면 보호를 받죠. 그지? 근데 부모님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식이 아플까봐 자식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줘. 근데 보험료는 엄마가 내. 그러면 보험 가입자는 엄마고 그 보험으로 혜택을 보는 애는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걸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보시면 피보험자.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사람 누구야?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입니다. 아셨죠? 앞으로 용어를 볼 때 보험 가입자는 돈 내는 사람. 보험에 가입해서 돈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보호받는 사람. 오케이. 그렇게. 그래서 요 개념 잘 알아두시고. 얀가로 2번 보시면 적용제의 사업장에 보험 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사업장은 굳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안 해도 돼. 라는 사업장 있겠죠. 잘 보세요. 이제 잘 봐.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면 누가 좋아요? 근로자가 무조건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신청하면 받아주겠네. 그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은 적용제의 사업장에서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가입하고 싶다고.
근로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왜 승인이라는 제도가 갑자기 들어갔어요? 신청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승인이 막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임의 가입이 뭐였어요? 원래 가입 안 하는 데인데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얘한테 말해요. 얘한테. 말 안 하면 보호를 해줘요? 못 해줘요? 못 해줘요. 여러분, 말 안 하면 못 해줘.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말을 해라. 그걸 승인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임의 가입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걸 뭐다?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옆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빈출. 무지하게 틀려요. 무지하게 틀려. 왜?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이런 거 빼버린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죠. 승인 없이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산재보험하고 달리, 자, 산재보험은 혹시라도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 다치면 보호를 해주는 거 너무 좋은 제도잖아. 그죠? 근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생각해 보세요. 실업급여가 한 달에 많이 나면 한 150, 160 나와요. 그죠? 그러면 당연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당연히 사업장에 가입이 돼가지고 돈 받는 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아. 국가가. 근데 이미 가입자인데 어떻게 신청해가지고 돈 받았어. 근데 실업급여까지 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내는 세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뭐 아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으로 해도 받을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뒤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말고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볼게요. 산재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는 밑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지? 동의를 받아 플러스 뭐? 공단의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자, 산재보험은 가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산재보험은 뭐야?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없었습니다. 오케이? 구분 잘 하시오. 산재보험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어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요거 합쳐놓으면 생각보다 구분 잘 안 돼요. 지금 밑줄 그어져 있고 막 하니까 구분하는 건데. 의제 가입은 뭐냐면 당연히 가입을 시켜준다 라는 개념이에요. 볼게요. 요것도 좀 봅시다.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쉴게요. 그날 가입은 그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외적인 사유 빼고는 웬만하면 그날입니다. 왜? 왜 그럴까? 우리 생각을 좀 해보자고. 왜? 약간 이거 어떤 제도였습니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지. 그날부터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음 날부터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날부터 보호해 주는 게 좋지. 그죠? 내가 1월 3일 날 가입을 하면 1월 3일부터 보호받는 게 좋지. 아, 좀 기다리세요. 1월 4일부터 적용될 겁니다.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날. 보호받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날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면 그날이에요. 가입하면 그날. 그러면 반대로 전부 다 이게 통하진 않아요. 근데 웬만하면 통해요. 다음 날. 이건 뭐다? 해지. 보험 해지했어요, 오늘. 근데 내가 암에 걸렸어. 해지한 날부터 보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난 보상 못 받지. 근데 해지했는데 그 날까지는 보호를 해줘요. 다음 날부터 보호 안 된다. 그러면 그날 걸린 거는 보호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보호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날부터 가입한 걸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해지한 걸로 보는 게 보호의 관점에서 범위가 더 넓어지죠. 그래서 요거 조금 센스 있게 좀 구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한 90%는 다 이게 맞아요. 근데 뒤에 가면 조금 뒤틀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야? 과감하게 버리는 거야. 그건. 오케이. 의제 가입 보세요.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적용제의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업주, 근로자는 그날부터 이미 가입, 그죠? 그날부터 이미 가입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변동 등의 적용된 사업에 해당했을 때 그 사업주는 뭐? 그날부터. 오케이? 그날입니다. 그날. 어디에 가입되는 건 웬만하면 다 그날이에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걸로 보겠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누구 보호하는 거였어? 근로자 보호하는 거였죠. 아, 근데 근로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 낼 수가 있어요? 힘들어요.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뭐다? 몇 년 동안은 가만히 냅둔다? 1년 동안은 냅둡니다. 보시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자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가 없는 거야. 그날부터 1년의 범위에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을 본다. 왜? 1년 안에 누구라도 채용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년 안에 누구라도 채용하겠지. 그 정도 보시고 조금 쉬셨다가 뒤에 거 나갈게요.